안녕하세요,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020학년도 입학전형요강 변화사항과 핵심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영재고는 지난해 8개 영재학교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영재학교인데요. 평균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 됐고, 2015학년도 개교 이래 개교 첫 해를 제외한 나머지 신입생 선발에서 거의 8개 영재학교들 중에서 가장 높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쭉 유지해 왔습니다. 세종이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천과 더불어 과학예술영재학교, 일명 융합형, 인문예술 융합형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학과학 부담이 상대적으로 다른 영재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에 어떤 집중적인 역량을 보이는 학생들보다는 다른 기타 과목들도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학생들, 전반적으로 전 과목 성적이 고르게 좋은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마련이고요. 특히 그런 학생들은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에 지원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난해부터 자사고 입시 일정이나 또 재지정 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그쪽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인천과 더불어 과학예술영재학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같은 과학예술영재학교인 인천보다는 수도권 학생들의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올해도 이런 구도에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세종 역시 인천과 더불어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형 요강 내용, 핵심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은 다른 학교들과 동일하게 중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선발 인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올해 선발 인원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국 단위로 84명을 모집하는데요. 이 정원의 전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지역 전형, 지난해에는 지역 우수자 전형이라는 명칭으로 10명 이내로 학생을 뽑았었는데, 올해는 2명 이내로 지역 전형 선발 인원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2단계에서 우선 선발을 따로 또 선발한다고 해서 그 충격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외국인 전형 2명 이내, 그 다음에 사회통합 대상자 전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2명 이내로 뽑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원의 선발이 지난해 12명 이내에서 올해는 6명 이내로 감소한 것이고요. 그래서 총 선발 인원도 지난해 96명 이내에서 올해는 90명 이내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형 방법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올해 전형 방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지필고사, 3단계 캠프 전형이라는 데는 변화가 없는데, 2단계 영재성 평가에서 지난해와 다르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문예술 융합 소양 평가가 빠졌습니다. 2단계에서는 수학과학 역량 평가, 그 다음에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 수학과학 중심의 시험만 치르겠다는 의도고요. 대신 3단계 융합 캠프가 일정이 늘어나면서 3단계 캠프에서 이 인문, 예술, 융합 소양 평가를 지난해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치르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2단계 통과 학생 전원이 같은 일정으로 3단계 캠프를 치렀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2개 조로 나누어서 각각 1박 2일로 캠프 전형을 치르게 됩니다. 면접 평가가 좀 강화될 거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에서 자리를 옮긴 인문예술 융합 소양 평가 또한 강화된 캠프 전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서류평가 지난해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서류가 우수한 학생들 면접을 봐서 5명 내외로 우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 학생들은 2단계나 3단계 평가 없이 최종 합격 예정자로 결정이 나는 거고요. 여기 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마다 이 인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도 5명 정도가 실제 우선 선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처럼 이렇게 1단계 우선 선발이 있는 학교, 영재학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같은 제출 서류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2단계 지필고사는 다른 학교들과 동일하게 5월 19일이고요. 2단계 통과 인원이 180명 내외로, 지난해하고 표기는 약간 바뀌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50명 내외로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의미 있는 변화로 보긴 어렵고,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150명 내외 해놨지만 실제로
캠프 대상자들은 거의 200명 가까이 선발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 실제로 뭐 캠프 대상자가 더 많이 뽑힌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80명이 뽑히니까 캠프 전형에서는 A조, B조로 각 한 90명 정도씩 캠프 면접을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과학예술영재학교인 인천은 올해 2단계에서 인문예술융합소양평가가 세종하고 다르게 작년처럼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종과 인천은 2단계 지필고사 출제를 공동으로 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출제는 같이 해도 채점이나 배점 기준은 두 학교가 좀 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수학과학 2단계 지필고사는 인천과 세종이 동일하게 출제되지만 그 인문예술융합소양평가를 포함시킨다든지 또는 포함 안 시킨다든지 또는 각 과목별, 각 문항별 배점, 채점 기준은 두 학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작년 입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세종은 과학보다는 수학에 좀 더 배점을 높게 하는 성향이 있었고요. 인천은 수학과 과학을 지난해에는 동일한 배점으로 채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지원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에서 요 밑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들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 면접은 4월 20일에서 21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대상자들은 개별 연락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면접 대상자 규모가 실제 선발 인원보다는 좀 많겠죠. 그래서 2배수 정도 인원들이 면접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5명 내외를 선발한다고 하면 10명 내외 인원이 면접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종시 학생들 우선 선발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난해까지 정원외로 10명 학생들, 10명 가까운 학생들을 뽑았었는데 올해는 그 인원이 2명으로 줄어들면서 세종 학생들한테 조금 불리한 조건이 됐는데 대신 2단계 전형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8명 이내 인원을 우선 선발자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 학생이 세종영재고에 지원할 경우에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할지 또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지는 작년보다는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역 전형 선발 인원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경쟁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더라도 2단계 지필고사를 잘 보면 8명 이내에서 우선 선발한다고 하니까 일반 전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들도 6월 8일, 9일 면접을 치를 예정입니다. 세종은 올해 우선 선발도 그렇고 3단계 캠프 전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면접이 좀 강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면접은 기본적으로 서류,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과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소위 말하는 심층 면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과학 심층 면접도 뭐 지필고사처럼 고난도 경시형 문제들을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중학교 과정 내에서 또는 본인의 관심 분야나 활동과 관련해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중심으로 좀 심도 있는 서술형으로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유형이 많이 출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올해 많은 영재학교들이 정원의 전형, 사회통합 대상자들을 지난해와 다르게 지필고사를 없애고 서류평가 면접만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전형을 많이 바꿨는데요. 세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반 전형이나 정원의 전형 지원자들 모두 동일한 형태의 3단계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즉 지필고사를 본다는 얘기죠. 올해 사회통합 전형으로 정원의 전형으로 영재학교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4개 항목 3,000자 이내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리한 항목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첫 번째 항목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학 후 학습 계획, 그리고 진로 및 장래 희망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600자 이내고요. 두 번째 수학과학 재능, 세 번째 인문예술 800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 인성 영역이 되겠죠. 600자 이렇게 3,000자 띄어쓰기를 포함해 3,000자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사항은 쭉 보시면 되는데요. 서류 제출 4월 4일까지,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모두 동일하게 4월 4일 20시까지 입력 가능하고요. 교사 추천서만 4월 5일 20시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되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되는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서류들은 방문 접수가 불가하고 4월 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 요거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들은 쭉 전형료라든지 유의사항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 없고요. 사회통합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0학년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전형요강 핵심 사항만 몇 개 짚어봤는데요. 지난해 세종영재고 지원자들 2천여 명 중에 1단계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영재학교로 지필고사를 보러 간 인원을 빼고 실제로 2단계 지필고사에 응시한 학생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 1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3단계 캠프 전형까지 가는 길이 그만큼 험난하다는 얘기였겠죠.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지필고사 성적을 종합해서 3단계 캠프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는 만큼 올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우선 선발을 노리시는 게 아니시더라도 서류평가와 지필고사 준비에 좀 균형감을 갖추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1, 2단계 우선 선발 대상자가 아닌 3단계 캠프 대상자들도 올해 면접 평가가 강화가 된다고 하니까 면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면접 준비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같은 자기 서류 내용을 챙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세종영재고 입학전형 안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